지금 스트레스 제목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셸리 박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근육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인대가 파열될 수도 있죠.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근육을 안 쓰면은 근위축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근육을 써야 되듯이 마찬가지 스트레스도 적절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적절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 적절한 스트레스의 기준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다. 그 기준까지를 우리는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 기준이 뭐에 따라 다르냐? 성격에 따라 다르다.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체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체질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워싱턴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으면 우리 DNA 구조가 바꿔진대요. DNA 구조가 스트레스에 약한 체질로 바꿔진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장기적이에요. 장기적 관계. 가장 장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장기적인 관계. 나와 누구? 나와. 일반적으로 가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 가장 장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관계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DNA를 바꾼다. 어떻게? 스트레스에 약한 체질로.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로 바꿔야 되는데 약한 체질로 바꿔진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또 바꿔봐야? 여러분 지금 116세로 세계에서 최장수 여자분이 아마 아르헨티나인가 사신데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유해인간. 들어보셨어요? 유해인간? 나한테 해로운 인간. 유해인간을 피하래. 유해인간. 여러분 저기 동네에서 또는 마을에서나 여러분 이웃끼리에서도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최고예요. 근데 남편은 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답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점을 바꿔서 남편의 단점보다 남편의 뭘 보자? 장점을 보자.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장점이 있어요. 우린 장점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제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 눈이 국보급 눈이라고 누가 그랬다고. 여러분 지금 무료로 국보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일인데. 제가 국보급 눈이 못 되지만은 이 눈을 제가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안 바꿔졌다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우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점 보는 눈이라고. 장점을 보는 눈, 내 아내에 대해서 장점 보는 눈,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장점 보는 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장점 보는 눈. 제가 그래서 제 아내 장점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장점이 안 보여. 우리는 장점이 안 보이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장점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할 때는 장점 봤어요? 단점 봤어요? 장점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점만 보잖아요. 단점만 보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연구합니다. 단점을 연구해. 이놈 단점이 뭔지. 연구만 해? 주기적으로 발표까지 합니다. 특히 밥 먹을 때 발표를 해. 밥 먹을 때. 당신은 이건 좋은데 이게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갈등을 만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단점이 보이면 눈 감아버리세요. 장점이 보이면 발표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단점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정말 절망했었는데 나중에 정말로 저 나름대로 깨우쳤는데 제 아내가 장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장점을 보는 내 눈이 소경이 됐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장점 보는 눈이 멀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장점 보는 눈이 소경이 돼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파헤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단점을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장점 찾기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기록해보면 돼. 기록해보면 장점 다. 지금 뭐 때로는 여러분 단점이 우리가 장점을 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SNS 때문에, SNS. 그리고 TV라든지 이 미디어 때문에 그래. 거기 나오는 놈들을 보세요. 다 깔끔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나오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는 깔끔하고 멋지고 여자는 이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놈들은 단장하고 왔어. 얼굴에 분 바르고 왔어. 화장으로 도배하고 왔어. 그리고 거기 나와서 나쁜 말을 안 해. 좋은 말만 해. 그러니까 멋져 보여. 집에 있는 이놈은 화장도 안 해. 집에 있는 이놈은 옷도 지 마음대로 입어. 집에 있는 이놈은 아직 세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날 것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포장된 거야. 여러분, 포장된 다른 사람과 낡으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비교하면 당연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장점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근경은 전쟁이고 모든 원경은 풍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주에서 같이 가족끼리 사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풍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저 부부 멋있다. 저 가족 멋있다. 야,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 그런데 여러분, 현장은 어떻습니까? 일도 어렵고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놈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침에 영등포에 나오면 영등포역, 지금은 KTX가 있지만 영등포역에서 그때 노숙자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노숙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딱 가면 노숙자분들이 남자 화장실에서 이게 라면 박스 깔고 주무실 때가 많아. 그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불면증이 없어. 코를 골고 잘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서가 깰까 봐서. 여러분, 최고급 인테리어가 된 방에서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놀랍게도 화장실의 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잘 자. 누가 행복한지 여러분, 행복은 주관적인 건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뒤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노숙자가 자살했단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람들이 자살을 해.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해 봅시다. 장국영이라는 그 유명한 미남 배우. 여러분, 나는 키가 적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어도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 자살했어. 여러분, 유서에 딱 한마디 써 있어. 마음이 피곤했어. 마음이 피곤했어. 여러분, 마음 편한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은 임금의 마음이나 노예의 마음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노숙자의 마음이나 장관의 마음이나 같아? 마음은 재벌의 마음이나. 여러분, 맞죠? 마음은 같아. 이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여러분, 스트레스의 중요한 게 이건데 지금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SNS에 의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심하다. 한국이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요. 미국 부모들이, 미국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겁을 준대요. 너 말 안 들으면 한국으로 유학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쟁사회란 말이에요. 경쟁사회. 여러분, 이제 경쟁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쟁이 자본주의에서 성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데없는 경쟁보다는 진짜 나 자신과 멋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관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